네, 2학년 사회 이제 2학기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세계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 국내 인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번 짧게 정리해 보자면은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육지 면적이 넓은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다. 또 뭐 대륙적으로는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국가적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그리고 인간 거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구 분포의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이라면 지형이나 기후가 되겠고 또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라면 뭐 일자리, 산업, 경제, 교통, 뭐 문화, 교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과거에는 자연적 환경, 자연적 요인이 더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국내 또 인구 분포에 넘어와서는 우리나라 인구 밀도 상당히 높고 또 동시에 인구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국가인데 1960년대 산업화가 실시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인구 분포가 패턴이 다르다. 산업화 실시 이전에는 농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기온이 온화하고 평야가 많이 발달한 남서부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했다면 산업화 실시 이후부터는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또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기존의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기존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더욱더 몰리게 돼서 그 도시들이 특별시나 광역시로 더 거대화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포항이나 울산이나 광양이나 여수처럼 기존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촌 마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중화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의 중심 단지로 지정돼서 개발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어 오늘날 거대 도시가 되게 된 사례도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산업화 이후에 촌락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한 현상 우리가 뭐라 그랬다? 이촌 향도라고 했다. 자, 그리고 이 이촌 향도와 함께 우리가 오늘날 지방에는 자꾸만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인구가 소멸 위험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도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인구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인구가 어딘가에 이제 집중되거나 어딘가에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서 인구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려면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야겠죠. 그렇다면 인구 이동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유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자, 보죠. 자, 먼저 인구 이동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동의 범위가 국내에서 한정되는 국내 이동이냐, 아니면 해외로 국가 간에 이동하게 되는 국제 이동이냐를 갖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기 서울시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동을 했다. 자, 이건 국내 이동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로또에 당첨됐어. 갑자기 이제 뭐 몇억 원이 생겨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를 갔다. 자, 그거는 국제 이동이 되겠죠. 자, 또 이동의 기간에 따라서는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어디 여행 가는 거예요. 하와이 좀 갔다 올게. 이거 갔다가 뭐 한 2주 만에 왔다. 이건 일시적인 이동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하와이 갔다가 너무 좋은 거야. 로또 당첨도 됐겠다. 하와이 이제 당국에다 물어보니까 로또 당첨 금액이 있으면 이곳에 경제적 이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도 물론 좋긴 하지만 하와이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아예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그건 이제 영구적인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동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와이에 놀러 가는 거는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이동이죠. 그건 이제 자발적 이동이 되겠지만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이번에 그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이제 카불 수도 카불이 함락당하고 많은 난민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거는 이건 자발적 이동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 안 가면 탈레반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동한 케이스가 되겠죠. 또 이렇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통해서 강제적 이동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이동 목적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이동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경제적 이동. 자, 돈을 벌고 싶다. 어느 나라에 가니까 월급을 많이 주더라. 주로 우리나라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보통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경제적 이동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죠, 그렇죠? 또 정치적 이동.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협력하신 그걸로 들어오신 이번에 들어오신 300 몇 명가 있잖아요, 400에 가까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제적 이동이긴 하지만 이동 의지에 따라서 보면 이분들이 뭐 여기 이 나라에 돈을 벌려 오신 것도 아니죠. 이 나라에 무슨 뭐 어떤 뭐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 것도 아니죠. 단지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그쪽의 정세가 위험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이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이동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종교적 이동은 뭐냐? 자, 어떤 나라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웃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돼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 그게 종교적 이동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와서 오늘날 미국이란 국가를 건설하게 된 뿌리가 됐던 그 이동이 바로 대표적인 종교적 이동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구 이동의 종류를 이동의 범위에 따라서 하나 받고 또 이동 기간에 따라서 받고 이동 의지에 따라서 받고 이동 목적에 따라서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떠한 이동의 사례가 딱 등장하면 이거는 뭔데 무슨 이동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이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넘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지역이 인구가 다 늘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딘가에서 인구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A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유출 지역이 되는 거고 B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유입 지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인구가 모이는 인구 유입 지역이 생기고 반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가 어떤 지역으로 유입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흡인 요인이라 그럽니다. 빨아들인다죠. 사람을 빨아들이는 요인이다. 진공청소기처럼 그 지역으로 인구를 쫙 빨아들이는 요인에는 뭐가 있냐? 일단은 풍부한 일자리가 있겠죠. 어떤 지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기 쉽대. 그럼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좋은 교육 및 문화시설. 야, 어디 가니까 학교가 아주 괜찮더라.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하더라. 안민호 선생님 같은 분들밖에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여기 문화시설이 되게 좋아서 어떤 책을 읽기도 좋고 가수들의 어떤 콘서트를 듣기도 좋고 영화를 보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 또 어떤 지역에 공원도 있고 자연환경이 되게 쾌적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를 어떤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흡인 요인이 되겠고 이런 흡인 요인이 발달한 지역들은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 유입 지역이 되겠죠. 반대로 사람을 어딘가로 이제 밀어내는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배출 요인이라 그러는데요. 자, 배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이쪽 지역이 이랬더니 임금이 너무 낮은 겁니다. 낮은 임금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옆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 또는 이제 막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이제 내전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배출 요인들인 거고 이런 배출 요인이 이제 심각한 지역들은 인구가 자꾸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이동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을 배워봤고 인구 유입 지역에는 인간을 빨아들이는 흡인 요인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인구 유출 지역에는 인구를 자꾸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끔 푸시하는 배출 요인이 발달돼 있다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인구 이동의 어떤 종류나 인구 이동의 종류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된 지역과 인구가 유출된 지역을 봤다면
역시 이 사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거겠죠. 요게 국내 이동이구나. 요게 강제적 이동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정치적 이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실제 인구 이동의 어떤 기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 인구 이동의 사례부터 먼저 보죠. 또 우리가 또 이 범주를 나눠서 월드 클래스, 인터내셔널한 어떤 사례를 한번 보고 이어서는 이제 우리 국내적인 어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 인구 이동 사례 첫 번째, 신항로 개척으로 신대륙으로 인간이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으로 신대륙으로 인간이 이동했던 사례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인구 이동의 종류에 따르면 어떤 게 될까요? 신항로가 개척되니까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이동한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한 영국의 청교도들도 있지만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역시 뭐니 해도 뭘 벌기 위해서? 머니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사례는 바로 경제적 이동이 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 이동이다. 실제 이제 오늘날 역사에 흔적을 남겨놨죠. 자, 여기 보이는 이 국기들. 자, 이 국기들이 뭐냐? 이 국기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국기입니다. 위에 보이는 이 흰 별이 있는 국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기고 밑에는 이 국기가 뉴질랜드 국기죠. 이 두 국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요 국기, 조그맣게 들어있는 요 국기. 자, 이게 뭐냐? 이게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죠. 자, 왜 영국 국기가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와 뉴질랜드 국기에 새겨져 있냐? 이 두 나라 다 신대륙을 찾아서 이동했던 영국인들이 건설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인들, 이 국가를 건설한 조상들이 다 영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국인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이 국가들의 국기에도 영국 국기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 보죠. 노예 무역으로 강제 이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이제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강제로 이제 잡아다가 신대륙으로 이동시켜서 그들의 노예로 부려먹었던 노예 무역을 통한 강제 이주가 있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그 인구 이동의 여러 종류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무슨 이동에 해당한다? 이건 이제 강제적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제적 이동. 자, 실제 얼마나 처참했냐? 지금 보인 이게 노예 무역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흑인들을 이렇게 짐짝처럼 층층이 쌓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렇게 쌓아서 배에 실어가지고 간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실어갈 때 가장 효율이 좋았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흑인들을 배에 실어서 갈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많은 배들이 이 험한 항로를 가다가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가다가 배가 난파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그 배에 실려있던 흑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한 10대 가면 그 중에 뭐 한 5, 6대는 난파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배 하나에 많은 노예를 실어가지고 도착하는 노예선, 안전에 도착한 노예선에 많은 노예가 실려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득을 극대화시키고자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인간을 짐짝 취급했던 이런 이제 노예 강제 이주 사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국인 화교가 있습니다. 자, 중국인 화교가 뭐냐? 중국은 청나라 때 개인의 어떤 상행위, 상거래를 국가가 금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던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그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각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만의 거주 구역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주 구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차이나타운이라 그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은 인천에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근데 해외에 흩어져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이런 중국인들을, 중국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고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각 국가의 경제 어떤 그 중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인 화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경제적인 어떤 인구 이동의 이 종류에 비춰보면 이건 자발적 이동이고 국제적 이동이고 동시에 목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어떤 경제적
이동이 되는 거죠. 자,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동한 사례.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겠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사례. 보면은 지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만수르 존이라는 분, 이름은 엄청 부자야. 만수르 존. 자, 이분이 친구가 여기가 돈도 많이 주고 사장님도 잘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일자리를 찾아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한국 땅으로 오신 외국인 이주 노동자신 거죠. 그렇죠? 경제적 이동이 되고 국제적 이동이 되고 자발적 이동이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면 이분들 이번에 이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우리 그 한국인에게 협력하셨던 아프가니스탄 분들이죠. 한 400여 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정치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뭐 인구 이동의 종류에 비춰본다면 국제적 이동이고, 아마 이분들 오셨다가 다시 못 돌아가실 것 같아. 영구적 이동이 되는 거고, 강제적 이동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정치적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도 이미 난민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1970년대 가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종전이 되면서 베트남이 적화 통일이 되죠. 공산 세력이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남베트남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강제적 이동을 가는 거죠. 거기 있으면 이제 막 공산주의자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움, 두려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에 막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게 베트남을 떠나는 배거든요. 여기에 서로 살기 위해서 막 올라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들 이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을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부산광역시에 월남 난민 보호소라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90년대 초반까지 이곳 살다가 결국엔 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들을 받아줘서 뉴질랜드로 영구적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받아들인 게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례는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요새는 또 재밌다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건데, 신기한 환경 난민이라는 분들도 등장했습니다. 뭐냐? 환경 난민이 자꾸만 이제 지구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국의 영토가 자꾸만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해발 고도도 뭐 4m, 5m밖에 안 되는 되게 낮은 섬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이제 물이 차올라가지고 육지가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환경적 난민이라고 합니다. 영토가 사라지게 돼서 온난화에 따라서 지구의 해수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영토, 섬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되는 이런 난민들을 환경적 난민이라 그러고, 지금 보이는 이분들이 이제 그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우루. 여기가 지금 상당히 물에 많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help, our island 투발루 we are drawn. 나우루가 아니고 투발루구나. 투발루 주민.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 투발루 섬을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적 난민까지 오늘날에는 나타나게 됐고, 이들도 인구 이동의 사례가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계 인구 이동의 사례를 봤다면 넘어가서 국내 인구 이동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사례. 시간이 벌써 18분이 지났어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60년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촌향도 현상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촌향도 무슨 뜻이었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자,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대도시로 인구가 자꾸 집중되고 있죠.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뭐 지방의 대구나 부산, 뭐 이런 인천 같은 곳으로 가지만 제일 많은 인구는 서울, 경기권, 인천도 포함해서 이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된다. 동시에 90년대 이후에 오면은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역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도 같이 발생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도시로 더 많은 인구가 모이고 있지만, 그 중에는 도시에서 오히려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역도시화라 그러는데, 역도시화의 이제 사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U턴과 J턴과 I턴이 있어요. 자, U턴은 뭐냐? U턴은 옛날 촌락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갔다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사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자식들도 크고 다 독립하고 나니까 어디가 그리운 거야.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어릴 적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란 게 인간에겐 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항상 가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 마산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나 실향민이거든. 마산이 지금 없어졌어. 창원이라는 곳으로 통합돼 버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고 어릴 적 자랐던 마산은 사라졌어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어릴 적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유턴이라 그럽니다. 유턴. 그러니까 이제 촌락에서 도시로 왔다가 다시 도시에서 촌락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U자 모양이다. 유턴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J턴도 있어요. J턴은 뭐냐? J턴은 이제 촌락에서 도시로 왔다가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향 생각이다. 아, 시골이 좋았는데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 어릴 때 친구들과 뛰놀던 그 고향.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에는 친구도 없어. 지금 친구 다 죽었어. 아니면 다 친구들도 도시 살고 있어. 고향에 가도 옛날에 내가 살던 그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도시에 살면 편하잖아. 쇼핑센터도 가깝게 있고 마트도 가깝고. 근데 시골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골로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도시 주변에 조금 시골 같은 지역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 서울 같으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가까운 쪽에 있는 뭐 김포에 가면 아직도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가면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 농촌은 아니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저기 시골로 완전 가지는 말고 시골에서 도시 왔다가 시골 비슷한 곳으로 반쯤 가다 멈추는 거야. 이게 이제 모양이 뒤집으면 알파벳으로 무슨 모양이다? J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J턴이라 그러면 J턴. 자, 그리고 I턴도 있어요. I턴은 뭐냐? I턴은 이 사람 촌락에서 뭐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야. 원래부터 어디 사람인데? 원래부터 이 사람은 그냥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그냥 촌락이 궁금한 거야. 촌락 살면 좋다던데. 요새 귀농이나 귀촌이 이게 유행이라던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도시에서 바로 그냥 시골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알파벳 I 모양이죠. 일자 모양이니까. 그냥 I턴이라 그래. 턴도 아니지. 그냥 I형 패턴인 거지. 그래서 오늘날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귀농이나 귀촌, 귀농과 귀촌 차이가 뭐냐? 귀농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게 귀농이고, 귀촌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안 지어. 그냥 시골의 그런 어떤 전원적인 삶을 그냥 누리려고 그냥 시골에만 가는 거야. 그게 귀촌입니다. 그래서 귀농과 귀촌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2013년에는 귀촌 인구가 한 40만이었는데 2017년 되면 귀촌 인구가 49만으로 한 9만 명 정도 늘어났죠. 이게 약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방의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도 다행이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촌양도와 역도시화 형태도 봤고, 자, 그다음에 좀 역사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제 해외 이동 사례도 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사례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적 인구 이동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봐요. 일제강점기만 보자. 일제강점기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북쪽으로 가지. 어디까지 가냐면은 만주 지역, 간도, 만주 이쪽까지 가는 거지. 왜 가냐? 국내에 살기가 힘든 거야. 일본 놈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농사질 땅도 뺏기고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기회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간 사례가 있고,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광복된 조국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한반도로 몰리게 되는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전후의 어떤 인구 이동의 사례가 된다. 만주로 살기 위해 갔다가 광복이 되고 나자 다시 국내로 돌아온 이런 것들. 자,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입니다. 이게 뭐냐? 독일이란 나라와 우리나라 역사적 공통점이 있죠. 독일도 한 나라가 어떤 이 사회주의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에 따라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한과 북한 나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서독이란 국가, 지금은 독일이 통일했지만 당시 서독이란 국가는 경제를 상당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가 폭망했다가 많이 회복해서 점점 잘 살아지는 그런 국가였어. 우리나라도 이제 당시에 이제 서독에 대통령이 가가지고는 이제 서독을 보면서 우리도 서독처럼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돈이 필요한, 외화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독은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냐?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다 보니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이런 3D 업종들,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한 이런 일들을 독일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독일에는 이런 석탄을 채굴해야 될 광산도 많고, 또 독일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신 노인분들을 갖다가 병원에서 케어해야 될 이런 이제 간호사들도 필요했거든. 노인분들 막 이제 막 변을 보시면 변도 치워드려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독일 젊은 여성들이 안 하는 거지. 뭐 당시에는 이제 내 여성이라 표현한 거는 뭐 간호사는 여성만 해야 된다 얘기 아니고, 그때는 간호사가 대부분 여성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은 이런 힘들고 위험한 일인 광부 일이나 더럽고 어떤 힘든 일인 간호사 일을 갖다가 할 인력이 필요했고,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외화가 필요했어요. 그 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은 광부로 가고 여자들은 이렇게 간호사로 가서 해외에서 이제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일이지, 그치? 이런 인구 이동의 사례도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취업을 위해서 인구가 이동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 농촌 총각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여성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다문화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다문화 비중이 벌써 5.9%가 됐네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사람들 우리나라로 몰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단일 민족 국가에서 이제 뭘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국내 인구 이동 사례까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이렇게 끝났고, 여러분들 애드 퍼즐 퀴즈 모두 다 잘 맞추기를 바랬어요. 오늘 한번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자, 인구 이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뭐 국내 이동이냐, 국제 이동이냐, 일시적 이동이냐, 영구적 이동이냐, 자발적 이동이냐, 강제적 이동이냐, 경제적 이동이냐, 정치적 이동이냐, 종교적 이동이냐, 쭉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구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인간을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있고, 내부에는 배출 요인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흡인 요인이 발달한 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이 되고, 배출 요인이 발달한 지역은 인구 유출 지역이 된다. 사례를 보면 이제 세계적인 인구 이동 사례는 옛날에 뭐 신항로 개척을 위해서 통해서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동했던 사례가 있고, 또 노예무역을 통한 흑인의 강제 이주도 있었고, 중국인 화교들이 국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경제적 이동의 사례도 있고, 종교적 자유를 찾아간 사례도 있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도 있고, 이번에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이런 정치적 난민도 있고, 또 아까 배웠던 투발루 같은 환경적 난민도 있었다. 한번 여러분 얼마 잘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물론 애드 퍼즐을 통해 여러분들 다 퀴즈를 맞췄을 거라 믿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국내 이동의 사례는 60년대 이촌양도가 있었고, 90년대에 넘어와서는 오히려 도시 인구가 촌락으로 가는 유턴, 제이턴, 아이턴 같은 역도시화가 있었다. 또 일제강점기 때 농사짓을 땅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간도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들은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해 다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왔다. 60년대, 70년대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갔던 파독 강부, 파독 간호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90년대 이후에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오는 이주 노동자, 그리고 또 국내 남성들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해외 여성들의 인구도 증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인구 이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될 거냐,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인구 내용이에요. 인구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인구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 인구 이동의 이제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아까 배웠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은 왜 흡인 요인이 자꾸 발달하게 돼서 인구가 유입되게 되냐, 또 반대로 어떤 지역은 왜 배출 요인이 자꾸 심화돼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느냐, 요걸 갖다 우리가 한번 또 역시 이론과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